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전거 타고 이것저것 하는 남자 쌍수르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요즘 워낙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좀 깨끗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자전거를 타다 보면 와, 요즘 공기 좀 괜찮다, 이 정도면 해봄직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블랙박스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전거는 블랙박스를 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배터리라는 게 없는 이동수단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블랙박스라는 걸 사실 달기가 좀 주저되기도 하고, 자전거 블랙박스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블랙박스 하나 좀 장만을 하고 싶은데 과연 어떤 걸 좀 사야지 내가 좀 좋은 블랙박스를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사이클릭에서 나온 플라이6 프로라고 하는 이 후미등 겸 블랙박스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기존에 쓰던 후미등 블랙박스는 이 플라이6 3세대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진화가 돼서 이렇게 프로라는 모델이 나오게 됐어요. 야,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건 저도 좀 처음 보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후미등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 후미등을 활용한 영상을 가지고 과연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품의 스펙과 그리고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영상의 퀄리티는 어떤지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이렇게 키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자전거 용품과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찍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밝기나 배터리나 이런 것들에 관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좀 참고를 하실 수 있고, 측면에는 기본 구성품들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잘 적혀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뽑혀요. 이게 우와, 이 뽑는 이 압착감이 촉 뽑히는 이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건 옆에 두고,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에 사이클릭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후 열면 세이프티 인포메이션, 기본 정보, 안전 주의 사항이 적혀 있고, 여기는 이렇게 플라이6 프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안내 문구, 인사 문구가 적혀 있는데, 여기 뒷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전을 먼저 해주시길 바라면서 여기 있는 퀵 가이드, 요거는 이렇게 QR 코드를 찍으시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이 본품 같은 경우에는 본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무게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기존 버전보다는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네요. 이게 무게가 기존 플라이6 3세대 같은 경우에는 77g 정도 되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플라이6 프로 같은 경우에는 155g이 됩니다. 그래서 무게만 놓고 보자면 70g 정도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무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정말 열심히 무게 줄여놨는데 이 블랙박스에서 무게가 저렇게 늘어나는 거 맞나?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속상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면 그 무게를 늘려가면서까지 무슨 기능을 더 탑재를 했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플라이6 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 커버를 꺼내시면 그 안쪽에 이렇게 까만색 박스가 이렇게 또 거의 안 보이듯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박스를 열어보면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각 C포스트마다, 요즘은 C포스트 유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각 C포스트에 어울리는, 잘 쓸 수 있는 그런 어댑터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지금 D자 모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제 자전거에 달아놨기 때문에 이 구성품에서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요. 여기 있는 이 충전 케이블과 함께 이 녀석은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C포스트 레일 마운트인 것 같아요. 이탈 방지끈, 요거 되게 중요하죠. 혹시나 넘어졌을 때 돌려서 체결하는 그런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가민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품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자전거에 좀 이제 체결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이탈 방지 끈도 같이 들어옵니다. 사실 기본 구성은 이 정도가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플라이6 3세대와 플라이6 프로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부피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에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크기 자체도 좀 차이가 약간 있는 편이고, 당연히 플라이6 프로가 부피가 좀 더 큽니다. 들었을 때 확실히 무게가 얘가 좀 더 무겁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무게를 늘리면서 얘가 뭘 바꾸는지, 자 보세요. 이렇게 측면을 보시면 이 전원 버튼과 함께 여기 있는 이 Q 버튼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사진 촬영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캡처 기능이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메뉴를 선정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 가운데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생겼어요. 이 플라이6 3세대를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가 없죠? 그래서 그냥 감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셔플인가? 네, 셔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디스플레이 없이 그냥 순서대로 버튼을 누르면 이런 게 대충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할 정도였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많이 넣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플라이 6 프로부터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시면 완벽한 방수 기능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압착식 그런 실링을 쓰고 있고요. 요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요 안에 C타입 충전 포트와 함께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는 이 SD카드 64기가 마이크로 SD카드가 이렇게 하나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닫을 때는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짤깍 하면서 요게 버튼이 다시 올라와서,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수 기능이잖아요. 아무래도 기존의 이 6는 이게 그냥 고무 커버였어요. 이렇게 그냥 열리는 형태였어서 아예 침수에는 조금 취약한 면을 보였는데, 이제는 침수에서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녀석으로 개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켜보면 이제 요걸 꾹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이제 촬영이 되고 있는 거고, 측면을 이렇게 통해서 지금 어떤 모드를 쓰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30초 후 꺼짐, 이게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설정 메뉴를 보실 수 있는 건데, 길게 눌러 포맷, SD카드 포맷하는 기능도 이렇게 버튼을 활용해서 쓸 수 있고요. 길게 눌러서 공장 초기화, 기기 자체를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시리얼 넘버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카메라 모드라고 해서 여기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깜빡이는 기능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밑에 지금 후미등 센서들이 지금 하나도 반짝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 녀석을 눌러주면 이렇게 모드가 라이트 모드, 고, 밝게 비춰주는 거죠. 라이트 모드, 플래시 모드, 좀 약하게 반짝이는 모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펄스 모드, 위아래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걸 볼 수 있죠. 약하게 펄스 모드,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모드예요. 이렇게 총 7가지의 라이트 패턴과 카메라만 쓸 수 있는 이 8가지의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플라이 6 프로를 여러분 마음껏 후미등 혹은 이제 블랙박스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큐 버튼 같은 경우에는 꾹 눌러주시면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끄실 때는 마찬가지로 이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이제부터 이 플라이 6 프로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플라이 6는 100루멘의 후미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멘이라는 게 결국은 밝기인 건데, 기존은 70루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루멘에서 100루멘으로 밝기가 조금 더 상향이 됐고, 기존에는 지원되지 않았던 4K 촬영이 드디어 지원이 됩니다. 4K도 그냥 한 모드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2가지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프레임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랬을 때의 장점은 확실히 영상이 조금 끊김없이 조금 더 부드럽게 촬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프레임 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량도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플라이 6 프로부터 드디어 전자식 손떨림 방지가 지원이 됩니다. 후미등 블랙박스들의 고질적인 그런 약점이라고 한다면 흔들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자전거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면서부터 이 플라이 6 프로의 영상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고프로나 그런 요즘 핸드폰들은 여러분들 손으로 들고 이렇게 찍고 다녀도 굉장히 부드럽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디어 이 플라이 6 프로도 그런 영상에 안정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하단 LE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라이딩 하실 때 당연히 뒷부분도 비춰주지만 여러분들의 다리를 조금 비춰준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게 왜 그런가를 보니까, 다리를 비춰주면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를 조금 더 빨리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플라이 6 프로는 사람이 있나 보다를 조금 더 후미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전조등 형태인 플라이 12에서만 지원이 되던 스트라바 오버레이가 드디어 플라이 6 프로에서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에 여러분들의 속도나 케이던스 혹은 파워 같은 걸 좀 나타내고 싶으시다면 이 스트라바 오버레이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라이딩을 했는지, 어느 구간의 속도는 어땠고 케이던스 그리고 파워는 어땠는지를 여러분들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편의적인 기능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 플라이 6 프로 촬영을 위해서 좀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지금 후미등 형태의 블랙박스 중에 4K 촬영을 지원을 하는 게 이 플라이 6 프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외에도 후미등 블랙박스 중에 4K를 지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IPX67 등급 유일한 것 같아요. 그건 역시도 제가 찾아보니까 대체로 5, 6 이렇게 좀 등급을 지원을 하는 것 같던데, 5,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생활 방수라 그래야 되나? 발수 기능에 조금 더 가깝다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6, 7등급부터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도 됩니다. 2000mAh의 배터리에서 4380mAh의 배터리로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촬영
시간도 차이가 나는데요. 플라이6 3세대는 5시간에서 플라이6 프로는 7시간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촬영 각도도 135도에서 145도로 10도 정도 개선이 되면서 조금 더 넓은 화각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촬영 구간도 기존 3세대에서는 5분, 10분, 15분으로만 촬영이 지원이 됐다가 이 플라이6 프로부터는 1분, 3분, 5분, 10분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분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6 프로부터 HDR 촬영이 지원이 되는데 HDR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를 보정을 해줘서 조금 더 선명하고 그리고 조금 더 플랫하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촬영 장비들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돼요. 촬영의 그런 퀄리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라이딩을 다녀오면서 이 플라이6 3세대와 플라이6 프로를 둘 다 가지고 가서 촬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찍어온 그런 영상들을 같이 보면서 한번 우리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일 먼저 큰 차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색감인데요. 색감과 이제 명부, 안부 표현인데, 지금 보시면 좌측에 있는 영상이 플라이6 3세대,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플라이6 프로 모델입니다. 꽤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좌측에 있는 이 플라이6가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그리고 밝은 부분이 더 밝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플라이6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R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플랫한 느낌을 좀 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한 차이지만 이 영상의 흔들림에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을 잡아주려면 최대한 프레임 수를 높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영상을 다 가장 높은 프레임으로 저장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두운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한남나들목 터널을 지나는 부분인데, 확실히 완전히 어두운 부분에선 둘 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플라이6 프로가 먼저 그 어두운 부분의 정보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어두운 구간으로 진입을 하니까 플라이6 3세대도 꽤나 괜찮은 퀄리티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블랙박스라는 용도 자체로는 플라이6 3세대도 그렇고 플라이6 프로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잘 구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혹독한 환경인 굉장히 진동이 많은 구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남산 다운힐이죠. 네, 영상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이게 어찌됐든 노면의 진동을 플라이6든 프로든 뭐 대부분의 자전거 후미형 블랙박스는 10호스트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인 그런 손떨방에 완전히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전거 후미 등 블랙박스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런 어려움인 흔들림이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플라이6 3세대와 6 프로는 차이를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훨씬 더 프로의 영역이 좀 안정적이죠. 그리고 그 어두운 부분을 표현을 하는 그런 선명도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 플라이6 프로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타이어가 지금 플라이6 3세대에서는 보이지 않고 지금 6 프로에서는 보이죠. 이게 이제 그 화각 10도의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차량이 내 자전거를 건드렸다 말았다를 이 플라이6 프로는 조금 더 쉽게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이제 플라이6 3세대 같이 이런 기타 블랙박스들은 조금 더 각도를 내려서 타이어를 만들어 주거나, 조금 더 블랙박스를 아래쪽에 장착을 해서 타이어가 걸치게끔 만들어 주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위치를 잡아가는 과정이 살짝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죠. 둘 다 전혀 문제 없이 번호판이 식별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가 이제 댄싱을 치면서 좀 흔들리는 부분이 보이는데, 확실히 흔들림도 6 3세대보다는 프로가 조금은 더 잘 잡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확실히 영상이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박스의 목적이라면 사실 흔들리는 것보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순간을 캡처를 하는 능력과,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그런 차량들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내가 영상을 증거 확보의 목적이 아니라 라이딩 영상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후가공을 해서 쇼츠나 릴스라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영상은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시선에 안정감도 주고 영상에 그런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 저는 플라이6 프로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상의 그런 퀄리티나 그런 선명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사실 이 플라이6 프로를
그냥 블랙박스용으로만 쓰기에는 저는 솔직히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거든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라이6 프로를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목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고프로 체스트 마운트 같은 그런 다른 형태의 그런 마운트에 유니버셜 어댑터를 이제 장착을 하면 이 플라이6 프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서프 카메라 혹은 아니면 그런 액티비티용 있잖아요. 그럼 고프로도 그렇고 뭐 플라이6도 그렇고 결국은 이 카메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목적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나 그런 환경에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일반 DSLR이나 미러리스보다는 더 편안하게 그 장비를 들고 들어갈 수 있고 부피가 크지 않아서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인데, 그런 면에서 이 플라이6 프로는 저는 사실 조금 들고 다니는 그런 특수 카메라로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벼운 릴스나 뭐 쇼츠는 사실 전혀 문제없이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영상이 이렇게 자전거에 달려 있어서 좀 더 흔들려 보이는 것도 있지만 손에 들기만 해도 이미 벌써 관절이 좀 몇 개예요. 좀 손목도 있고 팔꿈치 있고 어깨 있고 무릎 있고 이런 식으로 관절들이 많아질수록 조금 더 영상이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그 충격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은 이 플라이6 프로를 후미형 블랙박스로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상 촬영 장비로도 쓰는 것도 완전히 무리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다른 촬영 장비들은 사실 촬영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 면에 비해서 이 플라이6 프로는 7시간이라는 그 촬영 시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렇게 오늘은 사이클릭에서 새롭게 출시된 플라이6 프로 후미 등 블랙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촬영 장비가 하나라도 더 생기면 사실 정말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길 바라야겠지만 혹여 제가 사고가 났을 때 어찌됐든 그 사고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선명한 영상의 확보가 필수예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번호판 식별이 안 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FHD에서 4K로 올라왔다는 건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고 좀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이렇게 쇼츠나 릴스 같은 걸 만들 때 내 뒤에 있는 친구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담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 촬영 가능 시간이 7시간으로 늘어나서 조금 더 긴 라이딩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생겨서 저는 여러분들이 블랙박스 나 좀 뭘 사야 될지 고민이다 하신다면 저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그래도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오래 찍을 수 있는 이 플라이6 프로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당연히 모든 분들에게 이 플라이6 프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이 플라이6 프로를 쓰시면 좋을까? 첫 번째, 고사양 제품을 좋아한다. 두 번째, 촬영 시간에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 세 번째, 선명한 화질을 가지고 싶다. 네 번째, 흔들리는 영상 나는 너무 스트레스다. 이런 분들에게는 플라이6 프로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굳이 플라이6 프로까지는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나는 그냥 사고의 그냥 가해자 피해자만 확실히 구별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너무 후미 등에 비싼 돈을 쓰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플라이6 프로? 이 정도까지는 꼭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네, 그죠? 이 플라이6 프로의 가격은 54만 원인데요. 분명히 이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고 꽤나 높은 가격이에요. 제 입장에서도 사실 54만 원의 후미등? 와, 비싼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가격이면 사실 뭘 살 수 있냐면 고프로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고프로를 뒤에 달아서 그러면 뭐 선명한 화질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쉽게도 고프로는 한 배터리로 촬영할 수 있는 게 거의 1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프로는 후미 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플라이6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플라이6 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플라이6 프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차후에 그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댓글로 달거나 아니면 또 쇼츠로라도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